오늘 아침 일라디오. 주말을 잘 보내셨습니까?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지난 주말 전국 곳곳의 벚꽃 명소에 많은 상춘객들의 발길이 모아졌습니다. 지난달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광주는 지난달 29일에 벚꽃이 만개했고 부산은 4월의 첫날 벚꽃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도 꽃망울을 틔우기 시작하면서 3년 만에 서울의 대표 벚꽃길 석촌호수가 개방됐습니다. 석촌호수는 4월 10일까지, 여의도는 9일부터 17일까지 벚꽃길을 개방합니다. 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일부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잠시라도 짬을 내서 방역 수칙은 잘 지키면서 거리의 벚꽃, 화사한 봄꽃의 향연을 꼭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4월 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4월을 맞아서 오늘 아침 신춘 100일장을 마련한 건데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오늘의 시제는 프로그램 제목에 들어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으로 사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장원 한 분께 치킨과 콜라 세트 선물로 드리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이나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퀴즈, 새로운 퀴즈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힌트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퀴즈 첫 번째 힌트 지금 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것, 낭만의 나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은 버즌나무인데요. 학명인 이것으로 부르면 좀 더 낭만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서정적인 시와 노래 한 소절과 함께라면 이 나무에 얽힌 낭만적인 스토리들이 저절로 떠오르실 것 같네요. 꿈을 아느냐 내게 물으면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 모르나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느린다. 먼 길에 올제 호울로 되어 외로울제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빨간 벽 돌길 모퉁이에서 난 바라보면서 이 나무 이름을 제목으로 한 김현승님의 시와 푸른 하늘의 노래, 꿈에서 본 거리에 등장하는 나무,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볼 수 있었던 나무, 낭만의 거리가 떠오르는 가로수의 대명사,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명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부터 살펴주시죠.
네, 온들과 산들이 아름다운 꽃과 푸른 잎들로 덮여가고 있어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4월입니다. 그리고 4월 5일은 24절기 중에 5번째 절기인 청명인데요. 예로부터 대부분 농가에서는 청명을 기하여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하였으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4월 7일 목요일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에 비 소식이 있으며 그외 다른 날들은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아침은 0도에서 12도, 낮은 12도에서 22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날들이 많겠으니 아침 저녁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각 농가가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알아봅니다. 벼농사 뭘 준비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벼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모기르기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밥살용, 특수미 가공용 등 용도에 맞게 지역별 생태 습기 등을 고려하여 용도에 맞는 품종 및 순도가 높은 고유 특성을 갖춘 건전한 종자를 준비하셨을 텐데요. 종자는 손 또는 전과정 자동 파종기로 파종되므로 균일한 파종을 위해 소금물 가리기 작업 전에 탈망 작업을 실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자는 모를 낼 논에 소요되는 육묘 상자를 고려하여 약 10%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기르기에 필요한 모판 흙, 모판 상자, 소독 약재 등의 자재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시판 상토를 구입할 경우에는 시험 연구 기간에 위탁 시험 결과가 첨부된 상토 중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지역에 공동 육묘장에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육묘에 공급하고 있으니 가까운 육묘장에 문의하여 구입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우선 습해 피해가 우려되는 밀보리 포장은 배수로를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습해 피해로 식물체가 황화 현상을 보이면 요소 2% 액으로 시바르당 100리터를 2 내지 3회 뿌려주면 생육 회복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재배용 감자의 중북부 고랭지 지역에 아주 심는 시기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입니다. 싹을 튼튼하게 키우시고 바람이 초기 생육 촉진을 위해 아주 심기 20 내지 30일 전에 감자싹이 1 내지 2mm 정도 자라도록 상강 싹틔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감자 여름 재배를 위해 퇴비와 비료를 전량 미끄럼으로 살포하고 20cm 이상 깊이 가리를 실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잡초의 발생을 막기 위해 아주 심기 후에는 발화 전용 약재를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데요. 4월 8일까지가 콩과 팥의 정부 보급종 종자 신청 기간입니다. 필요하신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희망하는 품종과 물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소 기르는 농가에선 뭘 해야 할까요? 요즘 양파의 생장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인데요. 양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녹균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녹균병의 가장 중요한 환경 조건은 병원균의 밀도, 습도, 온도인데요. 병원균은 식물체 표면 습도가 95% 이상이고 물방울 맺힘이 2시간 이상 유지될 때 기공을 통해서 침입합니다. 평균 기온이 15도씨 때 많이 발생하고 균 침입 저고는 10 내지 13도씨입니다. 질소질 과용으로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란 포장이나 배수가 불량한 곳에서 발병이 심하며 전년에 발생했던 포장에서는 계속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잎에서 발생하며 이른 아침 이슬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때 회색 또는 보라색의 줄무늬 병반에 보드라운 털 같은 병원균의 균사체가 관찰되는데요. 약재 방제는 1차 피해주의 잎에 회색 분생 포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4월 상순에 적용 약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네. 자, 과수 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저온과 늦설에 의한 피해 발생이 빈번한 시기입니다. 특히 지형 조건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자주 통과하는 곳이나 내륙 기상으로 기온의 일변화가 심한 곳,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여 분지 형태를 나타내는 곳에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피해 양상은 사과의 경우 잎보다는 꽃이나 어린 과실이 피해를 받기 쉽고, 꽃이 피고 있는 중에는 밑씨가 저온에 의하여 꽃잎이 열리지 않거나 발육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개화기 전후에 피해를 심하게 받으면 암술머리가 얼어 죽어 수분과 수정이 되지 않아 결실이 되지 않는 피해를 입습니다. 포도는 잎의 가장자리부터 변색되면서 안쪽으로 말리고 심할 경우에는 신초가 굽어지면서 고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목별 맞는 피해 예방 대책을 실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사항들로 뭐가 있을까요? 하계 사료작물의 파종 준비도 해주셔야 하는데요. 당근 먹이용 옥수수는 4월 중에 파종을 마쳐야 수량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필요한 종자와 비료를 준비하여 파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옥수수와 수단그라스를 파종할 포장은 지령 유지를 위하여 헥타르당 퇴비 20 내지 30톤과 적정량의 석회를 살포하고 깊이 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황사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가축의 호흡기 질환과 눈 질환 등의 예방을 위하여 관리 요령에 따라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잠잠하지만 가금 농장에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섯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버섯은 채소의 무기질과 육류의 단백질을 고루 갖춘 종합 영양 세트인데요. 그중에 양송이는 버섯 중에 단백질 함량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 양송이 품종인 새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오연희 연구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한, 우리말로는 새롭고 커다란이란 의미가 있던데 양송이 품종 이름 새한은 어떻게 짓게 되셨나요? 네. 그 새한은 두 가지 이유로 품종명으로 장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새롭다는 의미의 새와 차가운 수분에서도 민감하지 않고 버섯이 발생되어 살한을 넣어 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육성할 당시 같이 도와주신 연구사들 분 중 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분이 있어 고마운 마음에 품종명에 넣게 되었습니다. 아유, 길이길이 기억이 되겠네요. 네. 자, 새한, 국내 농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 새한 품종은 21년 기준 현재 27.2%로 외국 품종을 포함한 모든 품종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블럭 배지 형태의 왕선형 배지에는 100%로 새한 품종이 접종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 품종은 2020년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재배 농가가 이렇게 새한을 택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새한은 중고온성 품종으로 생육 온도 범위가 13도씨부터 20도씨까지 넓어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외국 품종만큼 수량성이 높습니다. 또한 갓색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구진과 농가가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 시장을 사로잡는 새한,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까? 네, 양송이는 품종별로 외형적 차이가 크지 않아서 재배적 특성으로 품종이 구분이 되는 편입니다. 새한 품종이 많이 재배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그 품종을 따로 구분하시기는 어려우며
특히 양송이는 유통 연기에 품종명이 기입되지 않아서 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구매하시는 양의 약 4분의 1 정도가 세한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양송이 세한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품종인가요? 네. 세한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되는 품종이지만 양송이는 재배할 때 종균, 배지, 복토 세 가지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재배를 하기에 이들 업체가 모여있는 양송이 버섯 특구, 충남 부여에서 주로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세안 또한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는 편입니다. 네.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세안을 어떤 품종이다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세안은 재배가 까다롭지 않으며 수량도 많아 외국 품종만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2014년 육성 이후 8년 차로 재배가 되는 품종이며 또한 4년 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잘 길러내기 위해서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세안은 군상 내 수분이 많으면 버섯 발생에 영향을 주는 텍토링이라는 균덩이가 생기기도 해서 균상 내 수분 관리를 주의하셔야 하며 또한 고품질 버섯 생산을 위해서는 생육시 너무 낮은 온도보다는 16도씨 이상의 중고온성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세안이 이렇다고 하니까 다른 품종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세안 품종 외에 단단하고 야무진 도단 품종, 고온에서도 각 계열이 늦은 하단 품종, 그리고 최근에 개발한 갓의 물리적 갈변에 강한 아리 품종이 있습니다. 네. 양송이는 조금 다른 버섯보단 비싸기도 한인데 오래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래서 더 관심이 생기네요. 네. 양송이는 팽이와 같이 병에서 자라는 버섯이 아니라 베드 형태의 균상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자동화가 되기 어려워 노동력이 많이 드는 편입니다. 노동력뿐만 아니라 배지, 종균, 복토 모두 외부 업체에서 구매하는 편으로 생산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재배 관리가 다른 버섯에 비해 까다로워 고품질의 안정된 수량으로 얻기 어려운 이유로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요즘은 양송이를 인터넷에서 대량 구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송이를 구매하신 후 오래 보관하시려면 신문지나 키친타올에 하나씩 싼 다음 지퍼백에 담아 공기를 뺀 후 밀봉하여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버섯 연구자로서 평소에 소비자들이나 재배 농민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양송이뿐만 아니라 버섯은 동물성 영양분인 단백질과 식물성 영양분인 비타민, 무기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에게는 최적의 음식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송이는 전분이나 단백질을 소화하는 각종 효소를 가지고 있어 소화력을 돋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 시 과식을 하여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 소비자들께서도 편하게 구매하시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배 농민들에게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판매도 어렵고 생산을 도와주실 분도 찾기 어렵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의 오연희 연구사와 함께 양송이 세한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업들은 늘 다양한 이미지 마케팅을 하는데 최근엔 CEO를 내세우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요? 네, 쉽게 CEO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업계 용어로는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PI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기업의 오너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사실 한 기업의 대표라고 하면 좀 근엄하고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지배적인데 또 특히 대기업 오너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미지가 더욱 강할 뿐만 아니라 그 대중들이 더욱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 자체에 팬을 만들고자 하는 CEO와 회사 내 마케팅 부서들이 어떻게든지 그들을 회사의 정체성 자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만 활용하면 어떤 모델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CEO를 통한 PI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왜 CEO를 내세우고 싶어 했을까 궁금해져요. 네, 기업에서 광고 모델을 고를 때 이제 자사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사실 가장 잘 맞는 모델을 고르는데 다양한 조사와 검증 과정을 통하고요. 또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광고 모델의 후보가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이미지와 자세 이미지가 맞는지 분석을 해보기도 하고요. 다각도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에서는 수억에서 수십억의 비용을 들여서 유명한 광고 모델을 기용했는데 나중에 효과 분석을 했을 때 광고의 내용이나 기업의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델에 대한 평가만 나온다던가 기업과 맞지 않는다는 좀 부정적인 후기까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의 대표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입혀서 충분히 내세울 수 있다는 장점도 오히려, 있고요. 예. 네. 또 어떤 광고 모델보다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진솔한 이야기를 마케팅 메시지에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광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네. 유명인을 모델로 활용을 했을 때보다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점도 또 기업의 이미지를 탈바꿈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또 특징이 있는데 그 치킨 레시피를 개발한 창업주를 전면에 내세웠던 브랜딩을 한 미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K사 아시잖아요. 예. 사실은 할아버지. 네네. 네. 사실은 패스트푸드임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할아버지가 요리해준 치킨이다라는 이미지를 얻게 됐고 또 K사 할아버지 하면 푸근한 이미지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CEO 얼굴이 들어있는 제품들이 진짜 떠오르네요. 네. 이것저것. 자, 하지만 일반인인데 진짜 마케팅 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CEO 마케팅은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표가 일반인이라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대표가 유명하지 않아서 단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는 그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좀 각인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의 외적인 모습부터 행동 방식 또 마인드까지 모든 것을 좀 전략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소비자 팬이 많아지고 또 진심을 담은 소통을 했을 때 기업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쳐주려는 모습도 보이는 등등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CEO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게임 업체 대표는 이 게임 유저들한테 굉장히 애증의 대상이거든요. 네, 강화가 어렵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그 게임 전략으로 원성을 많이 사고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 자체를 광고에 녹여서 기업과 그 대표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뒷담화를 식당 옆자리에서 듣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 좀 솔직한 대응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쓸 수가 있군요. 네. 소비자들은 대개 그 CEO 마케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은 일단 신선하다는 겁니다. 일단 인물이 신선하잖아요. 네, 매일 TV에서 볼 수 있거나 혹은 대세라고 하는 연예인, 유명인들은 효과는 좋을 수 있는데 그만큼 이미지가 겹치고 식상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면 기업의 대표들은 외부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새롭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네, 수많은 콘텐츠와 광고 때문에 최근에는 좀 집중도가 약해지고 그에 따라서 광고의 길이가 5초까지 극단적으로 짧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예.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기업의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형화되지 않은 광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기업의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에 일반인이자 신선한 인물인 대표의 출연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야, CEO 마케팅 성공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식품 기업들에서 CEO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75년 된 간장기업의 회장님은 30년간 자사의 사과 식초를 하루 한 컵씩 마신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매스컴에 노출하면서 건강한 식품을 만든다는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었고요. 네.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 중에 하나가 한 유통기업의 부회장입니다. 스스로를 형으로 불러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네,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가 SNS를 통해서 좀 본인의 일상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적절하게 회사의 근황도 오픈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스타트업 쪽에서도 좀 CEO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광고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스타트업에서 CEO를 앞세워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한 스타트업은 그 2019년 광고 선전비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그 전년 대비해서는 20배 이상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반면 영업 손실도 그 전년 대비 2배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좀 광고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기존에는 탑스타만을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다가 그들만 모델로 쓰지 않고 대표가 직접 출연을 해서 이벤트와 행사에 좀 한숨을 쉬는 솔직한 모습으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고 이 광고들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업을 막 시작한 스타트업 CEO들은 역시 뭐 비용 문제가 가장 크기도 하겠지만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가치관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 CEO가 직접 나서서 광고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 받으려고 얼마나 그 설명을 많이 다녔겠어요. 네. 그대로 하면 되겠네요. 근데 반면에 이건 광고 모델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모델이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 때 네. 겪게 되는 그 위험도 있겠어요. 네, 뭐 오너 리스크라는 말도 하긴 하는데 네. 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CEO가 최근 한 매스컴에서 치킨 소비자 가격이 3만 원은 돼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좀 소비자들의 저항을 받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원가율의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은 의미 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치킨이 국민 음식인 만큼 또 정서를 생각하고 발언했어야 한다. 뭐 극단적으로는 해당 브랜드를 불매하겠다. 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 수장의 SNS 포스트 하나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유통업계 대표의 피드가 반대로 또 정치적인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네. 네,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자사 주식을 매각한 신임 내정 대표의 행보로 기업의 뭐 비전, 이렇게 기업의 미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이 발을 빼면서 뭐 주가도 하락하고 네, 대표도 사퇴하는 이슈가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네, 기업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농축수산물 쪽에는 이 CEO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MZ세대는 사실 아는 농부를 통해서 농산물을 구매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마트를 가거나 그냥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뭐 품종을 내가 원하는 농장에서 직접 구매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제철 농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받아보기 위해서 SNS를 뒤지고 또 많은 제품을 받게 되면 지인들과 소분을 통해서 좋은 농산물을 직접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는지 또 내가 잘 모르는 품종들을 어떻게 해야 상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지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농장의 대표, 이 농부들의 계정을 팔로우하면서 조금은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됐지만 질 좋은 농축수산물을 구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채널 직거래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 마켓이 농부, 또 농장의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농조합이나 뭐 지자체를 주축으로 해서 농장 대표들과 함께하는 테마 마켓을 여는 것도 새로운 구매 채널을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족스러운 소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시도하고 있는 요즘 소비자들을 위해서 농장의 대표들이 나서서 직접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이런 CEO 마케팅, PI 마케팅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느 분야보다 또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 민재영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진행하는 100일장 오늘 첫날인데요. 신춘 100일장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859님께서 자, 오늘 아침이죠. 자, 오늘도 5시에 일어났다 해왔던 것처럼 아, 살아있구나 하며 조반을 준비한다. 침묵 속에 코로나19가 조용히 물러가기를 바라봅니다 하셨고요. 1509님,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늘 보는 해님이지만 아침 해가 오늘따라 아름답습니다.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봅시다 하셨습니다. 자, 신춘 100일장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의 장원은 6337님입니다. 오랜만에 사행시 지어보네요. 늘 아침마다 출근 준비하며 오늘 아침 듣는답니다. 제발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침울한 마음 확 날려버리고 활기찬 한 주 시작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좀 청취자분들의 기발한 작문 실력 오늘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행시 내일도 진행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는 많은 언론이 이미 예상한 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총리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실력과 일머리를 인사원칙으로 내세웠다며 한덕수 후보자는 경제안보 시대의 적임자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후보자는 정파와 무관하게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라면서 이 통합형 총리감이라는 점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올해 73살로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요. 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지낸 뒤 이명박 정부에서도 주미대사로 중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 무역협회장도 역임을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만에 다시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된 건데요. 한덕수 후보자는 국익 외교와 국방 강화, 이 재정 건전성 유지, 이 국제 수지 흑자, 생산력 높은 국가를 목표로 제시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치와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각 인선 작업에도 착수했나요? 네, 윤석열 당선인과 한덕수 후보자는 그제 저녁 회동을 갖고 이 장관이 정책 의제를 주도하고 차관도 추천하는 이른바 책임장관제를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의 권한을 크게 강화한다라는 건데요. 총리가 지목됨에 따라서 장관 후보자들의 이름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전에 후보로 꼽혔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제외가 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에는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박진, 조태용 의원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선 과정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이 반영될지도 관심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은 총리를 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장관 후보를 열심히 추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윤 당선인은 제주 4.3 추념식을 찾았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제주에서 열린 제74주년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나 당선인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보듬겠다라고 약속했고요.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참석을 했는데요. 김부겸 총리는 올해부터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고 추가 진상조사도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는 28만 273명, 어제는 26만 4,117명이었습니다.
이틀간 54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10만 명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어제보다도 크게 줄어든 확진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12만 명에서 13만 명가량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도 5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영국과 대만 등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와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혼종된 XE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이 스텔스 오미크론에 비해 10% 정도 전염성이 더 높다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도의 경우도 아직 사례가 많지 않아서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방역 지침은 오늘부터 다소 완화되죠? 네, 정부는 오늘부터 2주간 시행할 거리두기 지침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기존 8인까지 해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고요.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까지 해서 자정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정부는 만약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이 안정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이 모든 거리두기를 해제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 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 화장 후 장례의 방침을 고수했고요. 이에 따라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예비군 소집 훈련이 올해 상반기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계속 우리 정부를 향한 협박성 성명을 내고 있어요. 네,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전략 사령부 개편식에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북한이 거친 비난 담화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도 어제 개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담았다는 듯이 위임에 따라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요. 또 참변을 피하려거든 자숙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욱 장관을 향해서는 대결광, 쓰레기 이런 거친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도 군사 대응을 경고하는 담화를 냈는데요. 이런 담화들이 공식 매체를 통해 보도까지 되면서 북한의 이런 협박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야가 고 이해람 중사 사망사고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늘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고 이해람 중사 사건 관련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 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이해람 중사 특검법과 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각각 계류돼 있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서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내일 본회의를 거쳐 특검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여야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이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5일 본회의에는 개정안 처리가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오는 8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훈련기 2대가 추락했는데 블랙박스는 모두 회수가 됐나요? 네, 이 지난주 금요일 경남 차천에 있는 공군 제3 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KT-1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추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이륙한 후 불과 5분 만에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이 사고로 훈련기 안에 조종사 4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에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 중이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요.
공군은 어제까지 훈련기 2대의 비행 기록 장치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장치에서는 전방 카메라를 통해 획득되는 영상 정보, 또 비행 중 오고 가는 음성 정보, 이 세부적인 고도, 속도, 자세 방위 등 각종 비행 자료를 저장하는 장치여서 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인들에 대한 연결식은 오늘 오전 공군 제3훈련비행단 안창남문화회관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혼수 상태인 환자 휴대전화로 수백만 원을 결제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이 병원에 입원한 20대 남성이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모바일 결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남성은 지난 2월 이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와 먹거리 등을 혼수 상태에 빠진 또 다른 환자의 휴대전화 모바일로 결제하는 등 또 다른 환자 동의 없이 200만 원을 결제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30만 원 상당의 결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한 달여 뒤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의 가족들이 이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고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는데요. 심지어 이 남성은 병원